펌프가 A, B 두 대가 각각이 운전되는구나. 이것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저기 가가지고 내가 수동을 한번 돌릴 테니까 돌아가면 돌아간다고 소리 질러. 돌아간대. 확인. 다음. 확인. 자, 이제 펌프가 지금 배수 펌프가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이렇게 검전기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테스트하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이게 물이 적으니까 이게 우리 물을 채워볼까 조금? 그게 아니고 이번에 우리 손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꽉 차서 5톤인데 이게 안 돌았어. 그래서 저희가 수동으로 지금 좀 빼본 거야. 5톤인데 안 돌았다고? 예. 자, 5톤으로 다 놔. 지금 저거 5톤으로 놓고 와. 네. 자, 하나, 둘, 셋. 자, 그쪽에서 잡아. 자, 조심히 놓자. 하나, 둘. 자, 설명 좀 하자. 지금 이제 배수펌프 그 오뚜기 봉이 있는데 요 오뚜기 센서들이 지금 그 레벨까지 올라왔을 때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압력계가 저쪽이 없구만. 아이고, 압력계 갈 때 이거 잠가야 돼. 불이 차도 배수가 안 됐다는 거. 이 안에 이제 스위치가 이렇게 뒤집어지면 되는 스위치가 있어. 그러면 이게 하나 지금 이렇게 넣었다 이거지. 누고 두 번째가 이렇게 누워. 넣으면은 자동 났어? 펌프? 네, 자동 나섰어요. 저거 밑에 놈이 요 밑에 놈이 안 돌아가니까. 자, 펌프 올라가? 아니, 스위치 압력계 올라가냐고. 네, 지금 자, 그러면 이제 놔볼게. 이거 놓고 기본 놓고 놔버리면 안 돌아가는 거야. 자, 봐봐. 이거 들리고 이거 들렸지. 그 다음 이거 들리고 이것이 들려. 이렇게 하면 돌아가지. 그 다음에 제일 위에 게 물 떨어지고 그 다음 게 떨어져. 이게 하한수이네. 이게 하한수이. 여기까지 떨어지면 이게까지 떨어져야 되네. 자, 하나, 둘, 셋. 자, 그러다가 이 식도 있고 그 다음에 전극 봉식이 있어. 전극 봉식도 있고 이게 이 두 가지를 보통 많이 써. 여기 기능사 제어 실기에 급배수 도면이 있더라고요. 급배수 도면이 있는데 뭐 시험을 보기 위한 도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실무에서 그리지 않는 방법으로 그려져 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어려워서는 여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이제 도면이 이렇게 가요. 이게 양수 펌프 이렇게 도면이 기능사 도면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 이거 뭐 도대체 이거 뭐 어려워서 알겠냐고. 오늘 지금 이제 세 가지 물탱크부터 어제 강의에도 한번 했지만 우리가 물탱크에 물을 채우는 방식은 이제 시수도가 이렇게 시수도가 들어온다. 그러면 당연히 시수에는 기본 계량기, 유량계, 이제 수도
계량기가 달려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밸브가 이렇게 달려 있다 이거지.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물탱크는 이렇게 물이 이까지 차요. 이리 차면 여기에서 볼탑, 여기에 볼탑이라고, 볼탑이 딱 들리면서 이걸 차단시켜버려. 그러면 이 물탱크가 항상 만수이잖아. 떨어지면 절절절 나오고, 떨어지면 절절절 나오고, 이건 항상 만수이. 일반적인 물탱크. 이건 자동 제어도 아니고, 전기적인 거 아니고, 이건 기계적으로 볼탑이 물을 계속 탱크에 유지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이렇게 가득 채웠을 때 문제가 뭐냐면, 물탱크가 크면 여기에 물이 압력에, 누르는 압력, 퍼지는 압력으로 물탱크가, 조립식 물탱크가 위험하니까 이렇게 쓰지를 안 하고, 우리는 자동 제어를 쓴다. 자동 제어. 큰 물탱크는. 우리가 그 빌라 물탱크 뭐 10톤 이하 같은 거는 이렇게 쓰는데, 자동 제어를 쓰게 되면 어떻게 쓰느냐. 이거 물탱크예요. 자, 물탱크. 당연히 볼탑은 있어. 여기에서 볼탑이 딱 있어서 물이 이까지 차면 잡아줘야지. 그런데 여기서 자동 제어 쓸 때는 여기에 이제 전자변을 쓰고 전자 밸브를 써서 전자변이라 그러고 이걸 정수위 밸브라고 해요. 정수위 밸브. 정수위 밸브라고 해서 자, 우리 물탱크를 이 정도만 채우겠다. 이 정도 사이에서 유지시키겠다. 만약에. 그러면 이것을 뭐 70%라 보자. 70%에서 50%. 항상 요 범위 내에서 물을 채우겠다. 그러면 전자 밸브가 이제 물이 딱 떨어져 50%에 도달하면 전자 밸브가 열려. 열리면서 다시 물을 싹 채워서 70%에 도달하면 전자 밸브가 닫혀요. 전자 밸브 전원은 220볼트가 들어가면 마그네틱 스위치니까 이게 밸브를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해준다 이거지. 자, 그런데 두 번, 이제 이 전자 밸브는 이제 요 70, 50 이것만 감지해요. 그러면 이 감지하는 그것이 뭐냐? 여기에 이렇게 레벨 스위치, 레벨 센서가 이렇게 달려서 여기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여기서 레벨을 감지해요. 여기서 0%부터 여기가 100%라 100%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해서 레벨을 자기가 감지를 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이것이 이제 레벨 스위치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40까지 떨어졌다. 일단은 이걸 자동 제어로 하기 전에 일단 우리가 말로 만들어 놔야죠. 여기 40까지 떨어졌다. 40까지 떨어지면 저수위가 되는 거예요. 저수위 경보를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레벨 스위치가 40까지 여기에 떨어졌다면 저수위 경보. 근데 70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 70에 세팅했는데 멈추지 않고 여기까지 올라가 버렸다. 그럼 80까지 우리 80에 올라갔다. 그럼 80에 맞춰놓으면 이거 고수위 경보를 보내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뭘로 하냐면 아까 우리가 수덕 레벨처럼 이렇게 수덕 레벨에 이 수덕 레벨 그 레벨 스위치 수덕 뭐 레벨이면 레벨 스위치가 이게 뭐 16핀도 있고 막 그래요. 핀이 여러 개 8핀짜리가 쓰지 않고 16핀짜리가 있어서 여기 이게 어디에 연결되냐면 이게 이렇게 연결됐다 이거지. 레벨 스위치가 여기에 연결된 선이. 그러면 요게 여기서 이 범위에서 전자변을 동작시켜라 하면 다시 여기서 선을 이렇게 레벨 스위치에서 선을 이렇게 이 안에서 이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범위에서 하면 레벨 스위치에서 신호를 220을 여기다 준단 말이야. 주고. 당연히 이것을 동작시키는 거 있고, 수덕 레벨 자체 220 전원이 또 있고, 자체에도 220 전원이 있고, 220 전원. 그러면 이거 먼저 단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썼지. 그리고 또 이제 고수위 경보, 저수위 경보는 무슨 모터를 돌리는 게 아니고 경보만 울려주는 거니까 경보 울려주는 장치를 만약에 뭐 우리가 자동 제어를 안 하고 고수위 경보다 부저를 달았다. 부저인데
이거 고수위, 그 다음에 부저, 저수위, 이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이 이렇게 오는 거지. 그러면 저수위면 저수위 부저가 올리고, 그 다음 여기에다가 등 하나까지 달았어. 여기에 표시등까지 달았어. 표시등. 그러면 표시등까지 달았으면 이렇게 올리는 거. 그러면 선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 10개를 선 쓰겠죠. 그리고 이것만 쓰냐. 이거 썼지.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선을 꼭 쓴다는 게 아니고, 즉, 레벨 안에서, 레벨 자체 도면에서 다 이어진다 이거지. 그러니까 시퀀스 도면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레벨 자체에서 여기에 레벨 내부의 회로도에 의해서 배선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이 레벨 센서를 딱 달아서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물탱크에 물을 받는 방식은 이 방식이다. 방식이 자동 제어. 그러면 자동이 이게 고장 나버렸잖아. 어? 예를 들어서 이게 고장 나버렸어. 이게 고장 났어요. 이게 고장 나서 못 받을 때를 대비해서 요렇게 이제 바이패스 기능을 하나. 그러면 이때는 이거 일로 못 들어가면 이렇게 돌려서 물을 받아주면 되지. 그래서 지금 우리 물탱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러니까 요번에 이 전자밸브 이 전원을 빼서 물탱크 청소했잖아. 그러면 이걸 빼버리면 되잖아요. 이걸 빼버려도 이게 동작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신호가 다 갔기 때문에. 여기서 220 신호가 갔다, 전자밸브에.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부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두 가지 방식이 있어. 자, 저수조 탱크가 있어요. 여기 저수조 탱크가. 이게 저수조야, 저수조. 저수조 탱크에 이제 시수가 이렇게 들어오고, 뭐 방금처럼, 뭐 밸브가 있고, 뭐 계량기가 있고, 뭐 전자변이 있다, 뭐 치자. 이렇게 물이 들어왔어. 그러면 우리 건물에, 이 건물에 각 층으로 물을 저수조에 물을 공급을 시키는 방식이 있는데, 이제 지금 현재 말고 옛날 방식, 여기 써주는 게 이렇게 분량에, 옛날 방식, 옛날이라고 하면, 요즘은 많이 채택을 안 하는 옛날 방식은 고가수조 방식을 쓴다 이거지. 고가수조 방식을 쓰면, 고가수조 방식을 쓰면은 저수조가 있는데, 당연히 여기에 저수조 탱크에는 물을 받아놓고, 고가수조 방식은 옥상에 물탱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옥상에 이렇게 물탱크가 있어요. 물탱크가 있고, 여기에서 물탱크가 물이 이렇게 차면, 여기에서 쭉 내려서 각 세대간 각 건물에 물을 다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낙차로. 물 낙차로. 그럼 여기에 물을 채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물 채워주는 게 어떻게? 여기서 펌프를 쓴다. 여기서 펌프를 써가지고 이렇게 펌프 쓰고 펌프 써서 옥상까지 이렇게 올려주는 거. 이것을 우리가 급수 펌프라고 해요. 급수 펌프. 네. 자, 급수 펌프는 옥상에 물을 채워주는데 저수지에서 계속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급수 펌프가 가동 시간은 이제 우리가 아까 여기서 저수지에서 물 채우는 것은 정수위 밸브니 뭐니 했잖아. 고가수조 방식. 지금도 옥상에 고가수조 방식을 쓰는 아파트가 있어요. 옛날 아파트들 지금 많아. 고가수조 쓰는 방식이 뭐 동이 여러 군데면 고가수조 탱크가 옥상 동동마다 다 있어요. 그러면 급수 펌프는 어떻게 도냐면 이 고가수조의 이 기준을 도는 거예요. 이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급수 펌프가 계속 돌아가는 게 아니고 물이 차면 쉬었다가 꺼지면 또 돌고 급수 펌프가. 그러면 급수 펌프에 자동 제어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자동 제어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급수 펌프의 자동 제어 설계는 뭐 설계가 1번 수동 기동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자동이 안 될 때 수동 기동, 수동 온오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수위에 의해서 자동 운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급수 펌프. 이게 급수 펌프. 그럼 급수 펌프는 물이 떨어지면 돌고, 물이, 자동 운전 조건은 물이 떨어지면 온, 물이 차면 오프. 자, 요것만 자동 제어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요것만. 자, 그래서 우리가 급수펌프 고가수조 방식은 이렇게 해서 보내는데 요즘 왜 안 쓰냐? 이것은 여기서 펌프로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고 자연 낙차를 이용한다 이거지. 이거 낙차. 자연적인 낙차를 이용해. 수압, 그러면 이 떨어지는 압. 그러면 낙차가 여기서 낙차 큰 저층 부위는 수압이 세요. 수압이 세다. 세는데 고층 부위. 뭐 아파트 15층, 20층 막 이런 마지막 층, 그 다음 한 3개층은 물이 여기에 수압이 약해요. 쫙 내려가 버리면 여기서 쫙 써버리면 낙차 있는 대로 쫙 내려가 버리고 이쪽으로 안 빠지는 거야. 그래서 고층부는 물이 약해. 이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즘 요 고가수조 방식을 잘 안 써. 이거. 근데 장점이 있지, 장점이. 급수펌프가 고장났어. 네. 갑자기 고장났어. 급수펌프가 고장나더라도 일정 이거 물 떨어질 때까지는 쓸 수는 있어요. 급수펌프가 고장나서 물 떨어질 때까지 쓸 수 있어. 그러나 급수펌프까지 고장나면 이건 뭐 방법이 없지. 근데 그런 좀 장점은 있는데, 그러면 이때는 물탱크 청소가 두 군데 해요. 고가수조 청소도 해야 되고 저수조 청소, 물탱크 할 곳이 법적으로 해야 될 곳이 이거만 하느냐? 아니, 그래서 저수조 물탱크 저수조 청소라고도 얘기하지만 물탱크 청소라고 해서 법적으로 저수조 고가수조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물탱크 해당 면적이 되면. 자, 그러면 급수 펌프를 이제 하면 시퀀스 도로 한번 그려봅시다. 어떻게 그리느냐? 자, 그릴 때는 이제 이 말만 가지면 그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급수 펌프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겠지. 이렇게 펌프를 우리가 이제 기계적인 게 아니고 전기적이니까 MCCB 뭐 해서 오고, 이것을 가동시키는 뭐 Y델타 가동이 되든 직입기동이 되든 관계없이 그 용량을 우리가 따지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그리면 요새는 EOCR 뭐 이렇게 해서 EOCR로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옛날 방식은 THR 이렇게. 자, 이게 기동 회로가 이제 그려졌으니까 이건 마그네트 MC에 의해서 돌아갈 것이다. 붙으면 급수펌프가 돌아가고, 급수펌프가 돌아갈 거고. 근데 이거 자동제어를 그려야 된대. 자동제어가 그려지면, 자동제어는 지금 우리가 시계수 할 때는 220인 때는, 근데 이게 우리가 380V 회로니까 220 차단기를 하나 더 써가지고 자동제어를 그려가는데, 그냥 이렇게 보기 좋게, 이제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그리지 않고 보기 좋게 하면, 자, 자동제어 판넬은 항상 이 차단기만 올렸다, 차단기만 올리면 뭐 표시등이 켜져라, 판넬 표시등이 PL이 켜져라, 이렇게 하나 그려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수동 기동인 경우에 수동하고 자동을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수동하고 이 자동 부분을 선택을 해줘야 돼. 그러면 수동 자동을 내가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지. 그럼 수동 기동을 그러면은 이것을 수동을 우리가 매뉴얼, 수동을 M, 자동을 오토라고 했으면 수동 먼저는 뭐예요? 푸시 버튼을 누르면 그다음 당연히 오프 기능은 오프 버튼은 따라오고, 여기서 MC, 그 다음에 여기에는 항상 49접점을 써주는 거예요. EOCR이 되든 뭐든 이거 이제 오버로드 걸렸을 때 떨어지는 여기 마그네트를 잘라주는 거. 그러면 자기유지 접점은 이렇게 해서
MCA 자기유지 접점. 그러면 수동기동. 수동기동은 푸시 버튼을 누르면 MC가 여자되고 MC에 의해서 A에 의해서 자기유지되고 당연히 기동된다 이거지. 그럼 자동. 급수잖아요. 급수. 자, 급수는 무슨 말이냐? 이게 우리가 아까 옥상의 물탱크 여기가 저수조예요. 저수조. 저수조고 이게 옥상 물탱크라고. 옥상 물탱크. 옥상 물탱크는 요 조건이 여기에 물탱크 있으면 이제 펌프에서 이렇게 옥상으로 올릴 거라고.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전극 플로트레스 전극봉을 쓰든 아까 오뚜기 봉을 쓰든 관계없어요. 그 전극봉 방식으로 할게요. 그러면 요렇게 그래서 E1, E2, E3 전극봉 3개를 심어주는 거라. 그러면 이제 이 전극봉 방식이 있는데 그러면 요게 E2, E3에만 왔다 갔다 하면 이제 붙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생각하지 말고 그리기를 어떻게 그리면 자동이다. 자동이니까 이제 이렇게 그리고 MC를 자동으로 놨을 때 MC를 기동시키는 조건은 어떻게 그리냐?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놨을 때 이게 어떤 이게 붙어주면 자동으로 놨을 때 이것만 붙어주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예, 이것을 우리가 LS 기계적 접점이라 그래. 기계적 접점, 리미트 접점, 기계적 접점 이렇게 탁 붙으면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동으로 돌아갔을 때 이것이 붙는 조건을 항상 여기서 그리지 말고 여기에서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플로트 FR 플로트 스위치를 FR이라고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자 여기에서 이 스위치가 동작하는 기준은 아까 E1, E3가 있다 이거지. 여기서 전극봉이 이렇게 가는데 3개가 여기 E1, E2, E3가 가. 그러면 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붙었을 때 이제 이게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야. FR이. 그러니까 요거 하나 동작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게 플로우트 스위치 이렇게. 그래서 이 플로트레스 당연히 이게 물탱크면 물이 E1에는 항상 차져 있어요. 물이 차져 있어. 그러다가 이제 E2 차고 이렇게 E3까지 물이 찼다. 이렇게 물이 찼다 하면은 E2, E3의 조건이 만족되면은 이게 붙어요. 자, E2까지 떨어졌다. 이제 떨어졌을 때 붙고. 그 다음에 E3까지 차면 이게 떼어지는 거라. 그 회로가 간단하잖아, 이게. 간단한 거예요. 운전 표시등이니 뭐니, 이런 건, 만약 운전 표시등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RL 이렇게 그려버리면 되는 거지만. 그 기본 개념이 이렇다. 기본 개념이. 아주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배수인 경우에, 배수인 경우에는 똑같은 거지. 배수인 경우도 이 도면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E1, E2, E3다 하면 배수인 경우에는 여기서 이 레벨 주고 여기서 찬 게 아니고 여기서 물이 찼을 때 붙어라. 이때는 물 찬 걸 배수 펌프는 이제 이렇게 채우는 게 아니고 어떠한 물이 찼을 때 이것을 밖으로 빼내버리는 거니까 물이 찼을 때 붙어라. 이때 플로트레스 접점이 틀려요. AB 접점이 틀리지만 이것은 다 내부 회로다. 플로트레스 내부 회로이기 때문에 이때 그리는 이 접점을 우리가 이제 릴레이나 마그네트 접점은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리거나 릴레이나 마그네트 접점은 이렇게 그려서 MC B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지만 이것은 릴레이 내부에서 오는 게 아니고 이 외부의 힘에 의해서 붙는 접점이니까 이거 기계적 접점을 써서 이렇게
네모 표시를 해요. 그렇게 해서 배수 펌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것을 A 쪽에 쓰느냐, B 쪽에 쓰느냐, 이것은 뭐, 그때의 그 상황에 따라서 이걸 비접점으로 써도 돼요. 비접점으로 써서 운영을 해도 되는데, 그것은 오늘 그 강의의 주가 아니고, 플로트레스 스위치가, 이거는 요 접점하고 요 접점만 쓰는 거는 8핀이면 돼, 8핀. 8핀 플로트레스면은 되는데, 이거 플로트레스를 뭐 레벨 스위치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고수위 경보, 저수위 경보, 이것까지 가면 8핀 가지고 안 됐잖아, 아까. 막 여러 개 갔잖아요. 그거에다가 뭐 전자변까지 막 줬잖아요. 전자변까지 신호를 이거는 못 줘요, 8핀짜리는. 그러니까 16핀짜리를 막 쓰는 거예요. 16핀짜리 레벨 스위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로는 간단하다고. 여기에서 응용해가지고 뭐 표시등이니 뭐니 막 달 수도 있겠지. 그런데 요 플루트레스 FL은 여기다가 신호를 주고 항상 이거는 항상 전원이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따도 되지만 뭐 여기 자동 부분이니까 자동 부분에서 이렇게 따도 돼요. 이렇게 따서 자동에 되어 있을 때만 이제 전원을 계속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수동 부분, 수동은 이렇게 제꼈을 때 수동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돌아갔고 자동으로 놨을 때는 요거에 대해서 이거에 의해서 붙었다 떨어졌다. 이게 간단하잖아. 이제 이해되지?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방식이 전극봉 방식이 두 가지죠. 뭐 여러 가지 이 레벨기가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자, 우리가 물이 이 정도 찼다 했을 때 아까 그 전극봉 뭐 오뚜기봉 방식, 이게 오뚜기봉 방식은 이제 이 이게 무거운 담가주는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 여기에 이렇게 있었다 이거지. 그러면 요 사이를 만족했을 때 네 개 달린 거, 4개. 이게 3개짜리도 있어요. 3개짜리도 있고. 그래, 그거는 이때 특성에 요거. 그럼 이게 고수위가 되는 거예요. 고수위.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가 이거는 오뚜기 봉 방식이고, 여기서는 전극 봉 방식은 오뚜기 봉은 내부에서 오뚜기 봉을 이렇게 들어주면 내부에 오뚜기 봉 안에서 스위치를 붙였다 떨어졌다, 이 오뚜기 봉 안에서 스위치 이 두 가닥이 가서 이렇게 해서 이 안에서 이게 붙었다 떨어졌다 오뚜기 봉을 놔버리면 들려버리고 뭐 이런 방식이지만, 전극봉 방식은 자, E1 이렇다, E2가 이렇다, E3가 이렇다. 그러면 이걸 다 쇼트 시키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쇼트 시켜서 그러면 여기에 물 차 있을 때 이거는 여기에 전기가 직접 흘러요. 그러면 이건 10V 이하. 10V 이하로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손을 대도 감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플로트레스 FR에서 이렇게 갔는데, 여기서 신호 오는 게 10V 이하로 물에, 여기에 전압을 줘야 전압이 걸려 있으니까 여기 쇼트 시키는 거잖아. 쇼트 시켜가지고 신호를 주는 거지. 여기 물 찼어. 그러면 이게 쇼트 됐어. 이게 또 물 찼어. 그러면 하나, 둘, 세 개가 쇼트가 다 되면, 쇼트가 다 됐을 때는 배수해라. 쇼트가 떨어져 버렸어. 그럼 급수해라. 쇼트가 떨어져 버리면 물이 없다는 소리잖아. 그럼 급수해라. 이거는 이 전극봉 자체가 전원이 돼요. 이 10V 전원이 되고, 이거는 이 오뚜기 안에서 물 안에 전원이 살아있지는 않지. 그러니까 위험은 없고. 그래서 이 방식은 자꾸 확인해 줘야 되는 게, 우리가 이렇게 추를 들어서 이상 유무를 한번 확인해 줘야 되고, 전극봉 방식은 이렇게 피복 쌓여져 있고 이렇게 쇠가 나와 있다, 이 쇠. 그러면 이게 물때 같아, 물때가 끼면 이걸 닦아줘야 돼. 그럼 테스트하는 방법은, 이 전극봉은 이렇게 이걸 세 개가 붙일 수 없으니까 테스트할 때는 여기에 전선을 감고 여기에 전선을 감아가지고
방금 전선을 잘랐던 게 전극봉 방식인가. 그 전선을 여기다 이렇게 쇼트 시켜보면 돼. 그 쇼트 됐다고 쇼트 되는 게 아니고 10V니까. 그래서 전극봉 방식, 오뚜기봉 방식. 그래서 그 현장마다 뭐 깨끗한 현장이 있고 더러운 현장이 있고 복잡한 현장이 있고 막 있다 이거지. 근데 우리가 전기 기사들은 다른 거예요. 지금 제가 그린 도면이 제일 기본적인 거니까 그걸 가지고 이해를 한 다음에 자기 스스로 또 공부를 해가면서 이걸 익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지금 이 도면들이 우리가 지금 다 만들어진 도면이지만 이해를 한번 해보는 거지. 이 도면을 뭐 가지고 막 뜯어서 할 거 없잖아. 자기가 직접 뭐 어디에 양수 스위치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달라 하면 전극봉 사고 도면 그리고 심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되지. 그러나 이 도면을 원리는 간단한데 이렇게 된다는 거 조금 이해되나? 솔직히 이해가 돼? 오늘 해보니까? 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정도 되지? 졸려? 아니, 근데 뭐가 저거 지금 좀 더러운 쪽에는 어떻게 씁니까? 아니. 깨끗한 쪽에 굳이 아니. 요즘은 전극봉 방식을 잘 안 써. 뭐 때문에? 아, 이거 떼끼잖아. 물 떼끼고 에라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뚜기봉 방식을 많이 써. 깊은데. 깊은 데는 거의 오뚜가 있어. 근데 오뚜기봉 지하수. 오뚜기봉 방식은 또 아까 선이 딱 그 기준이 있잖아. 전극봉은 깊게는 깊게 쭉 만들면 돼. 봉을 그냥 깊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다 새로운 개발품들이지, 개발품. 오뚜기가 뭐 무슨, 이게 제품 개발이 된 거야, 개발이. 지금 이 방식들은 예전에는 내가 봤을 35년, 40년 이전에는 이 구경을 못 했어요. 전극봉 방식만 봐도 전극봉 방식. 그러니까 전극봉에 대해서는 도통한 거야. 오뚜기나 뭐 이런 레벨 스위치를 와가면 저게 뭐지, 그냥. 신기술, 뭐 레벨 스위치잖아, 여기서 이 레벨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거는 기름 같은 건 다 이제 이런 거 쓰죠. 레벨 스위치. 그거는 그거의 특성만 알면 아무것도 아니야. 특성만 알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급수다 배수다 했을 때는 여기서 접점이 기계적 접점을 분야하는 이 기계적 접점으로 붙어서 운전하는 원리만 알면 되는 거다. 실제 이제 이것조차도 모르면 아까 점검하는 방식 가서 직접 현장에서 한번 해보는 방식. 오케이?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시. 설명 잘 했고. 아니,